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아침도 전 세계의 가장 뜨거운 현안들과 함께 힘찬 주말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심층적인 분석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들려주실 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제정세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동시에 각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어디서 나올지 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마치 격동의 역사가 현재를 비추는 거울처럼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도전과 기회를 심도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국제정세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국과 이란의 갈등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화물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행동을 휴전협정의 어리석은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는데요. 영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군사 공격은 단순히 화물선 공격에 대한 보복을 넘어섭니다. 1970년대 중동의 불안정 속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서슴지 않았던 사례들과 겹쳐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평화협정을 자신들의 뜻대로 끌고 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마치 서부극에서 정의로운 보안관이 무법자를 단죄하듯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란 역시 미국과 걸프협력회의의 공동성명을 간섭적이며 도발적이라고 비난했고 이스라엘 군용기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하며 미군이 영내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산유국들이 자국의 자원 주권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처럼 이란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주적인 길을 가겠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특히 카탐 아람비아 중앙본부의 성명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명확한 경고로 이는 자칫 중동 전체로 확전될 수 있는 심각한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란은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2000년대 초반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양측이 강대 대결을 펼쳤던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이처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미국은 기술 주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BM이 혁신적인 나노스택 트랜지스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5.7나노미터 칩 기술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5.7나노미터 칩 기술은 문자 그대로 미세 공정 전쟁의 최전선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미국의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1960년대 미소 우주 경쟁 당시 미국이 아폴로 계획으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것처럼 지금은 인공지능과 첨단 산업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기술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칩 기술은 데이터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자율주행, 인공지능,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신기술을 넘어 미래 산업의 설계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이란은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세에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여 미국-이란 종전회담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의 안전한 통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마치 고대의 실크로드 무역상들이 전쟁 중에도 상업적 이익을 위해 중립국과의 교류를 이어갔던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대립하면서도 한국과 대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국익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송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에 이곳의 안정은 이란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게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국 역시 서아시아 평화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란은 또한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르기스스탄과의 무역량을 대폭 늘리고 공동투자기금 설립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와는 별개로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정확합니다. 이는 1960년대 냉전 시대의 중립국들이 양극 체제 속에서 자신들만의 생존 전략을 모색했던 줄타기 외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란은 서방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 비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경제적 고립을 탈피하려 합니다. 마치 험난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 나서는 대상처럼 국제 제재라는 사막에서 SCO라는 오아시스를 찾아 경제적 생존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석유부 장관이 인도와 투자 논의를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국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대미 금융자산이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삼성은 향후 10년간 1,000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인공지능, 드론 등 신안보 분야에서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하여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미 금융자산 1조 달러 돌파와 삼성의 1,000조 원 투자는 우리 경제의 스케일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자본을 흡수했던 것과 유사하게 한국이 첨단 기술 강국으로서 글로벌 투자와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형 인큐텔 설립은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1970년대 일본이 종합상사를 통해 국가 주도의 산업 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미래 신안보 산업의 씨앗을 뿌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연이은 난기류가 감지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민생 경제와 부동산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마치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민중의 불만이 폭발하고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렸던 시기와 유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고환율과 부동산 문제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은 이러한 민중의 불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플 때 지도자의 도덕성 스캔들은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법이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공소청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검찰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법개혁은 항상 거대한 정치적 격변을 수반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권력기관의 개혁이 핵심 의제였던 것처럼 지금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려는 움직임은 권력구조의 재편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평균 주가가 급락하며 전날 상승분을 상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 주식에서 이익 확정 매도가 두드러져 전체 시장 하락을 주도했으며 역사상 세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니케이 급락은 글로벌 인공지능 및 반도체 붐에 대한 과열감과 시장 조정의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마치 1990년대 말 닷컴버블 붕괴 직전 기술주들이 비이성적인 과열을 보이다가 결국 거품이 터졌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미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지만 결국 기업의 내재 가치와 괴리가 커지면서 조정이 찾아왔죠. 일본 증시 역시 인공지능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이 강했는데 이번 하락은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이익 확정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온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 기조가 지속되며 역사적 저점 수준이 의식되고 있습니다. 렌저 현상이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입 비용 상승과 물가 인상 압박 등 경제적 과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일본 경제의 해묵은 과제이자 전략적 딜레마입니다.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 강달러 약엔 기조가 깨지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졌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의 약에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물론 대기업 수출에는 유리하겠지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과 중소기업의 도산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치 몸집을 키우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맞는 것처럼 단기적인 효과는 보지만 장기적인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국기 훼손 처벌 법안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유민주당 재정개혁검토본부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구현하는 재정 운용에 대한 제언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출했습니다. 국기 훼손 처벌 법안은 일본 사회가 전통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 수호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1930년대 전체주의적 경향이 강해지면서 국가 상징에 대한 존중이 강요되었던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의 책임있는 적극 재정은 마치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 정부가 국가 주도로 산업을 육성했던 것처럼 정부가 위기 관리와 성장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 틀과 GDP 대비 채무 비율 안정화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제약 속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일본 정부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는 것이다라는 고전적인 명분 쌓기 전략입니다. 마치 1960년대 미소 냉전 시기 양국이 핵무기 개발 경쟁을 벌이면서도 평화 수호라는 수사를 동원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군사적 역량 강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심 이익, 즉 국가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적 군사력 증강이 주변국들에게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복잡한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적극적입니다. 방글라데시 타리크 총리와 캄보디아 훈센 상원의장이 중국을 방문해 신시대 중국 방글라데시 운명공동체와 신시대 중국 캄보디아 운명공동체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1대1로 구상의 연장선이자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세력권을 공고히 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마치 고대 중국이 주변국들과 조공 관계를 통해 중화 질서를 확립했던 것처럼 이제는 운명공동체라는 현대적 언어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와의 다이아몬드 육각협력체제와 산업발전 회랑 같은 구체적인 경제협력은 이러한 관계를 더욱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 중심의 영내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과 기술 혁신 소식도 간략히 전해드립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하자 한국행정안전부는 국내 지진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강진은 불의 고리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지진대 활동의 활발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입니다. 1960년대 칠레 대지진처럼 거대한 자연재해는 언제든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한국 정부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미국의 의료 인공지능 기업 에이독이 흉부 엑스레이 판독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실제 의료 현장에 접목되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기술이 인류의 재난 대비와 건강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격동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현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을 보면 각국이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필사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혜를 통해 현재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가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